왜 이렇게 등이 간지럽지? 이상하네. 별것도 아닌데 자꾸 신경 쓰이네. 참. 뭐가 문제지? 요즘 몸 어딘가 이상하게 가렵지 않으세요? 밤마다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아침엔 더 심해지지 않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면요? 병원을 왔어야 했는데. 당신의 몸속 장기가 조용히 멈춰가고 있다면요? 저는 종양내과 의사 김도현입니다. 27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중 절반은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빨리 검사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냥 가려운 거니까 조금 참아볼게요.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2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병은 속으로 번지고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를 구별합니다. 둘째, 병원에 가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약을 버리고 진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건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든든하잖아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가 매주 찾아가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 여기는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입니다. 시니어 건강이 모든 진실을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는 가려움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 오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바로 확인하세요. 가려움이 새롭게 시작되고 3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72시간 당신의 생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며칠 더 보면 낫겠지. 연고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며칠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갈라놓습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속 장기가 SOS를 보내는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영자 씨, 처음엔 등에만 가려움이 있었습니다. 효자손으로 긁고 또 긁다가 피부가 벗겨질 정도가 되었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그렇게 2개월을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물 한 잔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공복 248. 이미 당뇨 2형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가려움이 처음 생긴 시점으로부터 단 72시간 안에 병원에 왔다면 식이 조절만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을 미루는 동안 혈관이 손상되고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당뇨는 조용하지만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피부를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등, 팔, 다리, 배. 특히 땀이 적은 부위일수록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당뇨성 피부 가려움입니다. 이영자 씨처럼 등 긁을 때마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물 자주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그건 이미 당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 가면 약 없이 조절 가능합니다. 하지만 3일을 넘기면 혈당은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눈, 신장, 발끝 감각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당뇨성 망막병증, 신장 손상, 발궤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시작이 단 하나, 가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하루만 미뤄도 병은 잘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가려움은 단순한 건조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이제 나 좀 봐줘 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가려움이 3일 이상 이어진다면 혈당 검사를 하세요. 물 한 잔, 혈액 한 방울이면 당신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가려움을 무시하는 건 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겁니다. 가려움이 새롭게 시작되고 3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72시간 당신의 생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골든타임입니다. 머리가 가렵다고 해서 단순히 샴푸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비듬 때문이라며 새로운 제품을 바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신호라면 어떨까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로 근무할 때 비슷한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두피가 따갑고 샴푸 후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2번 머리를 감아도 가려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다 숟가락이 자꾸 흔들리고 글씨를 쓰면 줄이 삐뚤어졌습니다. 박미숙 씨는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셨죠? 하지만 몇 주 뒤 걸음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가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땐 이미 파킨슨병 초기였습니다. MRI에서 보인 건 도파민 신경이 손상된 흔적이었습니다. 두피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신경 전달 이상의 전조였습니다. 뇌의 신호가 꼬이면 피부의 피지선이 과도하게 자극되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파킨슨병의 첫 단계 신호입니다. 박미숙 씨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병은 낫나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초기에 오셨다면 진행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머리 가려움이 뇌 신호라니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가렵다고 무조건 샴푸를 바꾸지 마세요. 연고나 비듬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두피 문제가 아닙니다. 손이 떨리고 걸음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어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면 그 가려움은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입니다. MRI와 신경전달 검사, 이 두 가지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빠르게 잡으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걷는 법부터 말하는 법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 머리를 긁으며 나도 그런가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이 바로 살아남을 기회입니다. 사타구니가 가렵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땀 많이 흘려서 그래? 곰팡이 때문이지 뭐. 하지만 그 단순한 생각이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광주에 사는 61세 최순희 할머니, 1년 가까이 사타구니가 가려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속옷이 닿기만 해도 따갑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망해서 병원엔 못 가셨죠? 약국에서 곰팡이 약을 사다 발랐고 잠시 좋아지는 듯 했지만 3일이면 다시 가려웠습니다. 피부과만 5군데를 전전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평소보다 더 잘하셨는데 2달 만에 국회의주의 줄었습니다. 처음엔 여름이라 그런가 했지만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결국 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피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림프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비호지킨 림프종, 즉 혈액암이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암의 신호였다고요? 할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역이 무너질 때 몸속 균이 가장 먼저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타구니는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혈액암은 대부분 피부의 가려움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고 식은땀과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그건 단순한 습진이 아닙니다. 피부 연고로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면역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타구니 가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개인의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면역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사타구니나 겨드랑이가 자주 가렵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며 체중이 줄고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 말합니다. 항문이 좀 가려워요. 치질인 줄 알고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 가려움이 단순한 치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대장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김만수 할아버지, 2년 동안 항문이 가려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긁었고 연고를 발라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치질인가 보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이 가늘어지고 보는데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살짝 묻어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창피하잖아. 하지만 6개월 후 피가 점점 많아졌고 몸이 피곤해지면서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아드님이 우연히 화장실 변기에 묻은 피를 보고 그제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는 대장암 3기였습니다. 혹이 이미 커져 장 속 통로를 거의 막고 있었습니다. 수술하면 낫나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주머니 차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분은 그날 이후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사람들이 알까봐 늘 집 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만약 단 1년만 빨리 오셨다면 간단한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가 가능했습니다. 항문 가려움은 치질과 대장암이 거의 같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암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이 가늘어지고 피가 섞이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이 심하거나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면 당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서 미루지 마세요. 그 미움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온몸이 가렵고 눈이 노래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황달이 아닙니다. 간과 췌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대구의 63세 방영철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등을 긁으며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또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눈이 왜 그렇게 노래졌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4기, 암이 담도를 완전히 막아 담즙이 피 속으로 역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가려움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췌장과 간은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만들어 배출합니다. 하지만 암이나 염증으로 담도가 막히면 담즙이 피 속으로 새어나와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렵습니다. 이 가려움은 연고로도 항히스타민제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장기 내부의 막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65세 이정수 씨는 비슷한 증상이 있었지만 달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등이 가렵고 소변이 조금 진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흰자위가 살짝 누렇게 변한 걸 느꼈죠. 딸이 걱정돼 병원으로 모셨고 검사 결과 췌장관에 작은 혹이 담도를 맞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진단이었고 수술 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2개월이었습니다. 방영철 씨는 참았다. 이정수 씨는 바로 갔다. 이 단순한 차이가 수술 가능과 불가능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눈이 노래지고 소변이 갈색이며 변이 회색이라면 그건 이미 간과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가도 괜찮습니다. 검사 한 번이면 원인을 압니다. 눈이 완전히 노래지면 수술이 불가능해질 확률이 무려 70%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래졌을 때 바로 병원에 오면 90%가 치료 가능합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가려움의 부위들, 등, 머리, 사타구니, 항문, 그리고 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첫 신호라는 겁니다. 병은 절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피부 문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약국을 찾고 연고를 사고 며칠을 더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며칠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려움은 질병의 경고음이다. 몸은 말을 못하지만 가려움이라는 언어로 자신의 고장을 알려줍니다. 혈당이 오르면 피부가 마르고 신경이 망가지면 두피가 따갑고 면역이 떨어지면 사타구니가 붓습니다. 대장이 막히면 항문이 가렵고 간과 췌장이 멈추면 온몸이 근질거립니다. 그 어떤 질병도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70세 이정자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려움이 시작된 건 봄이었어요. 그땐 그냥 계절 탓인 줄 알았죠. 근데 여름이 지나고도 계속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정자 할머니는 결국 간 질환이 진행되어 황달이 오기 직전 발견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가려움은 늘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후회는 늘 가장 나중에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음을 들은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3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라면 그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닙니다. 몸속 장기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피부가 아니라 몸 전체를 바라보세요. 거울 앞에서 눈의 색을 보고 소변의 색을 확인하고 변의 형태를 살피세요. 그 작은 관찰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곰팡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병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시작됐어.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단 3일의 시간만 지켜도 당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세요. 눈의 색을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해졌다면 물 한 컵으로 끝내지 말고 검사를 예약하세요. 가려움이 멈추지 않으면 피부가 아닌 내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가려움이 새롭게 시작되고 3일이 지나도 멈추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72시간 당신의 생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27년 동안 환자 곁에서 배운 사실을 오늘 당신께 모두 전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병을 일찍 발견한다면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백세건강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두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이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글에는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 정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두세요. 당신이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 번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혹시 내일 다시 불안해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궁금할 때 백세건강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당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건강하게 만나 뵙겠습니다.